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있었던 니켈 선물이 250% 폭등했는데 이거의 배경과 이것이 향후 금융시장에 의미하는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니켈 선물이 주로 거래되는 곳은 LM이라고 불리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이틀간에 무려 250%는 올랐어요. 그래서 대략 한 3만 불 근처에서 시작해서 고점이 10만 불을 살짝 넘는 가격까지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였던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있었던 배경은 뭐냐? 그걸 한번 보면요. 먼저 여기에 이제 주요한 이제 플레이어로서 청산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청산그룹은 중국의 원주라는 그 지방을 기반으로 한 니켈을 생산하고, 또 그 니켈 생산된 니켈을 가지고서 뭐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중국 최대 업체예요. 니켈 관련한 그 업체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생산자들이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내가 뭐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뭐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하면은 지금 이제 배추 농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확이 이제 바라보고 있을 시점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산출이 나오는지 이제 농사꾼은 잘 알겠죠. 그러면은 누구랑 하냐면은 이제 그거를 싸게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의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은 지금 한 포기에 1,000원인데 그 수확기에 가가지고 한 포기에 뭐 500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선물 계약 비슷한 선도 계약을 맺죠. 그러면 수확을 했을 때 포기당 1,000원에 사겠다, 뭐 이런 식의 거래를 이제 계약을 맺는데요. 이게 사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만 생산한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운영한다면은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이 향후에 가격 위험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지로서 선물이 있으면 선물 매도를 하고, 그게 없다면 또 선도 거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지를 하게 되는데, 청산그룹도 마찬가지로 니켈 생산업자니까 니켈에 대해서 향후 가격 변동 위험이 있으니까 선물 매도를 해서 그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해요. 현재 알려지고 있는 것은 LME에서 이 청산그룹이 갖고 있었던 그 전체 규모는 20만 톤에 해당하는 선물 매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청산그룹이 생산하는 니켈은, 이게 페로니켈이라는 게 있고 니켈 매트라고 있는데요. 이게 니켈 함량이 10%, 뭐 20% 뭐 그 정도 되는 페로니켈. 이건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에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니켈 매트 해서 이게 한 뭐 니켈 함량이 70% 미만의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데요. 반면에 LME에서 거래되는 이 니켈은 뭐냐면, 순도가 99.8% 이상이어야 되는 아주 고순도의 그 니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자동차 그 전기 배터리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LME 니켈에서 선물 매도를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청산그룹이 했다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LME에서 취급하는 니켈이나 또는 뭐 니켈 매트나 뭐 페로니켈이나 다 니켈 관련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회사 보유 니켈에 대해서 정확한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니켈 일반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지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뭐 이 LME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이 청산그룹이 갖고 있는 니켈도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또 이것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죠. 이거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콩하고 콩기름 가격이 콩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콩기름 가격은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죠. 둘이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우리가 역사적 데이터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청산그룹은 자기들이 주로 생산하는 주 생산품에 대한 해지를 정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니켈 일반에 대해서 해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 상품 선물의 굉장히 독특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기가 되면 실물을 인도를 해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은 만기가 되면은 그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 주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청산그룹이 20만 톤의 그 매도분을 갖고 있었으면은 만기가 되면은 LME에서 요구하는 그 니켈 20만 톤을 LME가 지정하는 창고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러시아 침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산 니켈이 대부분 순도 99.8% 이상의 그 LME에서 요구하는 그 니켈이었는데요. 이거 확보가 굉장히 곤란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니켈 가격이 상승하게 됐어요. 러시아에서 제공하는 뭐 얘기로는 전체 러시아가 한 20% 미만 가까운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한 축이 빠지니까 니켈 가격이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게 우리 말 많이 들어봤던 숏 스퀴즈라는 거 있죠. 공매도 예를 들어 누가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매도한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 삼성전자를 다시 사들여야 되죠. 이러면서 가격은 오히려 더 가격 변동성을 키우면서 더 상승하는 그런 숏 스퀴즈가 현재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청산그룹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 매도를 갖고 있는 걸 청산하든지 아니면은 어디선가 현물을 확보해서 그 나중에 그 현물 인수도를 할 때 그거를 이제 현물을 현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아주 양쪽으로 다 어려움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손실 금액이 6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정도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대략 한 80억 달러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LME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LME가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런던에서 금속 거래소인데 이게 많은 사람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2012년 홍콩 거래소가 인수를 했습니다. 대주주가 됐죠. 그 당시까지 135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LME가 이제는 홍콩 거래소가 주인이 됐고 대주주가 됐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대주주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인수한 가격은 14억 파운드, 달러로는 대략 22억 달러를 지불하고 홍콩 거래소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거래소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모든 것들 거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줘야 되죠. 우리가 선물 옵션 하면은 증거금을 받듯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에서도 증거금을 받습니다. 증거금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소가 이런 일을 잘 못하면은 거래소의 명성에 굉장히 큰 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래소에 있는 처음에 제일 큰 문제는 거래소의 회원사로 있는 브로커 회사, 증권사라든지 선물사라든지 이런 회사가 문제가 되고 거기도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이게 거래소의 책임이 되죠. 만약에 이게 최악의 경우는 거래소 파산도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거를 만약에 최악의 경우 다 못 갚는다. 청산그룹이 궁중분해된다. 그렇다면은 LME가 파산될 수 있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JP모간 체이스라는 JP모간 은행하고 중국의 건설은행이 긴급 자금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청산그룹에 대해서요. 거기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현재 LME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품 선물이 보통 선물, 뭐 지수 선물 우리는 하는 우리 뭐 코스피입의 지수 선물인데 이런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거래소가 그 지정한 어떤 창고에 그 상품에 관련된 실물을 실제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LME 니켈 재고가 어떻게 됐냐 보면은 대략 한 8만 7천 톤에서 지금 7만 5천 톤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본다면은 청산그룹의 매도 물량, 다시 말하자면 거래소 창고에 갖다 넣어야 될 물량은 20만 톤인데요.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향후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LME의 결정은 어떻게 했느냐. LME는 3월 8일에 거래가 3월 8일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날 전격적으로 거래를 정지시켰는데요. 3월 8일에 발생한 거래를 전부 취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지뿐만 한 게 아니라 3월 8일에 10만 불까지 올라가고 거기 이제 3월 8일 자정부터 이제 매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3월 8일 자정부터 준비 땅에서 시작된 모든 거래는 다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LME 역사에서 한번 지금이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였던 것 같아요. 그 한 150년의 역사에서요. 현재까지 아직 거래 정지 상태고 이게 이번 주에 거래 정지가 풀릴지는 뭐 금요일이 오늘 오후겠죠. 저녁 시간이겠죠. 이게 거래 정지가 풀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명확해요. 아직까지는 언제 이거 거래를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이 LM의 결정은 청산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원칙을 희생한 그런 뭐 대표적인 그 원칙을 희생했다. 안 좋은 선례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3월 8일 롱 포지션을 했던 사람들은 어쨌거나 수익이 났겠죠. 쭉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전히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손실이 났겠죠. 그러면 LME가 결정한 건 뭐냐면은 롱 포지션의 수익으로 숏 포지션의 손실을 보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한다면 속담으로 얘기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한 셈이죠. 자기들의 책임은 전혀 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거래를 취소한다든지 거래를 정지한다는 것에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한다든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통해서 가격이 비싸면은 뭐 사람들이 수요가 적어질 거고 가격이 싸면은 수요가 많아지고 이게 뭐 우리 시장 경제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가격을 알 수가 없으면은 시장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마비시켰다는 데 있어서 물론 시장의 안정, 시장 자체의 존속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아마 향후에 두고두고 나중에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꼭 한번 평가해야 될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LME가 현재는 예전에 영국의 회사였는데 2012년 이후 홍콩 익스체인지의 홍콩 거래소의 그 인수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국 정부 거죠. 중국 공산당의 뭐 소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중국 거래소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이게 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얘네 또 이랬어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니켈 선물이 250% 폭등한 배경을 보면서 커머디티라 그러죠. 보통 커머디티라는 것은 이제 주로 원자재 쪽을 의미합니다. 뭐 원유, 뭐 예를 들어 밀, 그 다음에 뭐 골드, 뭐 은, 뭐 이런 팔라디움 요즘 많이 이제 인기 관심을 많이 갖는, 그 다음에 뭐 니켈, 뭐 주석, 아연 등등등등
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최종 상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로서 원자재로서 쓰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모디티라고 그러는데요. 커모디티 생산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보통 이제 우리가 커모디티 생산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 보통 이제 내가 이제 뭐 어떤 상품을 생산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니켈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톤당 뭐 1000불. 나는 지금 내 생산 단가는 900불인데 톤당 1000불에 딱 이거 맞추면은 될 것 같아.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톤당 1000불에 매도를 하면은 이게 되겠죠. 근데 보통 이게 뭐 그 실제 선물이 보통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보통 이제 또 큰 생산자 같은 경우는, 큰 공장인 경우에는 1년 뒤에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또 자기 수익성 분석을 해서 선물 매도 가격을 산출해내고 그 가격에 맞으면 매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 사태를 보니까 커머디티 생산자도 선물 매도를 설령 했다 하더라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매도를 한다는 것은 기초자산, 즉 커머디티의 가격 변동을 해지 기능을 하겠다, 해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상품 선물을 매도할 때 항상 증거금을 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매매할 때 보면은 대략 12% 정도의 증거금을 내죠. 그럼 증거금을 우리가 왜 내냐면요. 증거금은 이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생기면은 그거를 물어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 대비로서 증거금을 받는데, 상품 선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증거금이 굉장히 낮아요. 뭐 지금은 이제 올라갔지만요. 특히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증거금이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시장 변동성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 변동성이 떨어지면은 증거금도 떨어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아는 상품들은 뭐 증거금이 1%뭐 이 정도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또 크게 큰 손이라면은 그 브로커 회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증거금을 또 확실히 낮출 수도 있겠죠. 증거금도 원래 낮은데 그것까지 낮춥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예를 들어 청산그룹이라면은 자기의 현금도 있고 뭐 현금 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실물 자산, 그 니켈이라는 생산한 실물 자산도 있을 텐데, 사실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요. 항상 현금을 쌓아두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 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금융기업과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이죠.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현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증거금 같은 것도 굉장히 낮추고 싶은 요구가 있겠죠. 그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브로커리지 회사에서는 뭐 큰 고객이 원하는데 자기들도 보니까 뭐 큰 위험은 없을 것 같고 하니까 증거금을 많이 낮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요. 특히 선물 매도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주식하고 선물의 정산 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식은 실현했을 때 정산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7만 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계좌에서 돈이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계좌에서는 그냥 평가 손익인 것 뿐이지 돈이 바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돈이 나가냐? 내가 주식을 파는 순간에 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선물은 어떤 거냐면 매일 일일 정산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선물 매수를 했어요. 100에 매수를 했습니다. 101이 갔어요. 그러면 1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102가 갔어요. 그럼 또 101에서 102로 갔으면은 또 1만큼 또 돈이 일일 정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일 정산이라는 이 방식 때문에 매도한 경우에 이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나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그 계좌에 있는 증거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거금이 또 늘어나고, 그럼 증거금이 뭐 현재 내 계좌에 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증거금 150만 원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 납부를 하라고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게 바로 마진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마진콜이 왔는데 증거금을 납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 청산을 들어갑니다. 강제 청산을 한다는 거는 매도 포지션이었으면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또 그 포지션이 많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커머디티 생산자라고, 원자재 생산자라고 해서 그 원자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 만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본격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산그룹은 러시아산 니켈 수입이 불가능해지고, 또 러시아가 공급을 그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서 공급망이 파괴가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문제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